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And we are speaking from Auroville. And this discussion is about how is it possible to promote a new consciousness and promote a new world, not only in Auroville, but everywhere. So this discussion is happening in Korean. 반갑습니다. 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오르빌에 대한 드림 차터 트루 오르빌리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살짝 그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오르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커뮤니티든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드림이나 차트나 주로 오르빌리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이킥 빙에 의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거라 꼭 오르빌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분 다 오르빌에 와 보신 적이 있고 그 오르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분을 또 초대해 드렸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디스커션이지만 알규잉은 아니에요.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평가나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에 의해서 뭔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거나 하는 것을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알기잉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어, 장성희 님이 여기서 가장 올드 오르빌리언이시고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드 오르빌리언이시고 리턴 오르빌리언이시고 많은 스리 오르빈도와 마더의 책을 공부하시고 또 번역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한 번도 못 뵀지? 한국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경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음.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개인적으로? 네, 네, 최초의 주제 좋아요. 세 개도 네, 괜찮고요.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첫 번째 걸로 음, 세 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걸로 라운드를 한번 돌리고, 그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돌리고, 세 네, 번째 주제. 근데 그 주제 꼭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좀 음, 우리 소개를 네, 저부터 한 걸로 하고요. 민트님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걸로 하고, 음. 돌아가면서 일단 소개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자기소개를 네, 간단히 네, 하는 간단히 하고 것도, 나서, 그다음에, 예,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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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네, 네. 네. 민트님, 저는 이제 아, 아, 소개를 했다 치고, 잘 네네. 해주셨어요, 얼추. 아니, 다시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아, 네, 한국말로, 음, 오르빌에 대한, 오르빌에서의 네, 느낌,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예,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요. 네, 저는 97년도에 오르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빌이라는 곳에 와서 게스트 기간을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네, 오르빌의 이제 오르빌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죠. 그 스리 오르빈도의 그 글과 그다음에 이제 사마디, 그 아슈람에서의 사마디, 그리고 오르비에서의 모든 그런 활동이라든가 분위기에 제가 완전히 이제 푹 빠져가지고 이후에 제 삶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르빌과 한국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올드 오르빌리언이라는 칭호는 저한테는 아직도 낯설고요. 네, 그냥 어쩌다가 인생에서 오르빌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도
네, 오르빌과의 인연을 계속하고 있는 장성희입니다. 그리고 1번에 대한 음,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 제 차례가 돼서 음, 이야기할 때 제 1번에 소개하고 대해서 네네 그렇게 그럴까요? 하게 네. 네, 그 1번의 내용은 지금 이제 그 three statement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할까요? 네, 네. 그래서 홈과 음, 그다음에 오르빌 헌장, 음, 그다음에 진정한 오르빌리언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 세 가지 그 아주 알려진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이제 제가 어떻게 관련이 되었고, 네, 저는 이제 그러한 이러한 어떤 의식 선상에서 어디에 있는가 저의 경험의 바탕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단 드림은 정말 드림 꿈이죠. 그 게스트 기간 3개월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처음 온 상황이라서 번역된 어떤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림은 제가 이렇게 접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울리는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번역이라는 걸 네, 하려고 시작을 이제 드림을 통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 다른 한국인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뉴커머 기간 동안에는 당시에 좀 어려운 그런 많은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림이라는 그 페이퍼에 이렇게 그 드림 이렇게 해갖고 팔고 있었거든요. 비서 센터에서. 그 페이퍼 하나를 사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집안의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매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드림을 통해서 저의 그 초기 정착 시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됐죠. 이런 것들을 드림에 의존해서 헤쳐나가고 예, 그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유코머 기간, 여전히 이제 개스 기간인 동안인데, 오르빌 현장과 그다음에 진정한 오르빌리언이 되기 위한 이 내용도 번역을 좀 제가 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한국 분들한테 남겨두고자 그 초기에 번역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저 자신 내면에 커다란 울림과 변화가 있었고, 이제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제 안에서 그 뜻과 의지와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이제, 그 내면의 기초, 초석,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었어요. 네, 세 개의 three statements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의존해서 이렇게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다시 또 새로워지고 최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읽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때마다. 네. 제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소망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용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분도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용기도 내고 힘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민트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2018년도에 오르빌에 이제 게스트로 처음에 왔었고 그때 이제 드림을 읽고 진짜 가슴이 너무 뛰었었거든요. 아, 그래. 이 지구상에 이런 장소가 한 군데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르카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를 때 매일 이제 제가 붓글씨를 먹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빌 50주년 그 생일날 아침에 이제 마트리만드리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에게 그때 뭐 한 3천 명 이상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조그마한 이제 파우치를 선물로 나눠줬는데 그 안에 이제 스위치랑 이렇게 어떤 브로치랑 그다음에 오르빌 차트가 조그맣게 적혀져서 이제 나눠줬거든요. 와, 그때도 정말 그걸 항상 지갑 안에 넣어 다니면 조그만한 빈트물이었는데 지갑 안에 넣어 다니면서 읽곤 했었어요. 그리고 트루 오르비니언은 이제 육아 프로그램 때 처음으로 이제 그걸 접했는데, 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7년이 지났어요. 오르비에 온 지. 근데 다시 이 글을 읽으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들고, 막 죄책감도 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반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되게 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이제 그런 죄책감이 들면서 예, 자기 점검을 하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미미하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오르빌의 향기에, 그러니까 이 주로 오르빌리언 차터 드름의 향기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 않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희망은 잃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음, 원자입니다. 오르비에서 살고 있는. 저는 2009년에 맨 처음에 오르비에 왔고 2010년 뉴커머 기간을 거쳐서 2011년 오르비리안이 되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세계 숙제 같은 거를 주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비전으로 더 넓은 비전으로 단위 또 숙제를 주시는데 우리 이야기에 댐을 주셨죠. 주제를 주셨는데 그 주제가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빌 안에 살면서 마더의 이상에 동의하고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오로빌만의 세계의 이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인간 삶의 조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의 지평을 그 마더의 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컨셔스니스라는 이름으로 확장해주는 오늘 그 단의 비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이제 오르비를 살면서 어떤 살아야 하는 이상이 있다는 거, 그거가 저는 참 좋았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상이 별로 없잖아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끄달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로빌의 마더가 보여주는 꿈 안에는 자기 소ul, 사이킥 빙, 그 컨셔스니스에 연결되어서 그 삶의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자신의 변화, 에고에서 벗어난 내 자신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해야 되는 다양한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게 마더의 더 꿈이 이렇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오르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가면 좋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 컨셔스니스라는 이 단어는 마더가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 주는 스리오로빈도의 철학에서 주는 단어이지만 세계 어디에서나 깊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곳에서는 항상 컨셔스니스에 해당하는 다른 이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런 거에 약간의 끌림이 있다는 거. 본질적인 끌림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자는 좀 더 세속적인 거를 다 띄워놓고 보면은 근본적인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학을 요미님이 여기에 계셨을 때 동학 강의를 해주셨을 때도 같은 차원에서 동학 안에 하늘이라는 게 컨셔스니스라고 저는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컨셔스니스가 있고 그런 본질적인 측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세계의 진리로서 존재하는 그것에 우리가 닿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마더의 드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비드 전에 뉴커머들 모임에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루었죠. 새로 조인한 사람들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 근데 사실 보면은 오로밀 안에서 영어로, 한글로 되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접하지만 이게 내 가슴 안에 닿지 않고 또 일상에서 소홀히 해버리고 그런 사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 오로비라면서 그리고 인류인으로서 가야 할 삶의 목표가 있는데 이거와 떨어지지 않게 살 수 있을까는 우리가 끊임없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부부 모임이나 명상 모임이나 삶을 쉐어링하는 모임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함께 붙잡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잡았다가 놓고 잡았다가 놓는데 슈로다반이 계실 때는 그 잡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사비들이 그 시간.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로다반이 가고 나서는 지금 딥티가 얘기하는 신테티스 요가나 라이프 디바인 시간을 통해서 그걸 좀 잡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가 하는 일 속에서 그분에 닿아 있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요라는 Eating with Consciousness, Awareness 그 공간을 통해서 그나마 저도 오로빌의 목적이나 꿈을 잃지 않으려고 일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고요는 2013년 스리오로빈도 생일날 이나그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비드 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몸에 붙이는 공간이면서도 저를 잡아주고 까르마 요가를 또 구현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도나 스리본 오로빈도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는 것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구나 수단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일상이 우리가 어, 요가죠. 네. 그래서 All Life is 요가라는 거를 저는 제 일터에서 좀 구현하고자 보여주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시계 방향 순서는요. 크리스틴 김선주님, 이용님, 그 다음에 이용희님 되겠습니다. 선주님 시작해 주세요. 저는 여기 실은 이제 초대된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음, 오르비를 방문한 건
불과 지금 며칠 안 된 상황인 거고, 20대 때 오르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20살에 출가를 했었고, 출가 초반에 굉장히 많은 명상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때 오르빌 이야기를 접했었고, 스리 오르빈도에 관한 철학, 마더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실제 땅을 밟고 그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던 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올해 그걸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음, 오르빌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고,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그랬었어요. 그 공기에서 느껴지는, 땅에서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불교에 출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배우게 되는 어떤 개벽 사상이라든지, 음, 다시 오는 세상이라든지, 물질 문명을 넘어서서 정신 문명이 이 물질 문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불교에서 주로 이제 삼동윤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인류,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걸 모두 넘어서서 인류의 지구지수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평화? 나는 그런 걸 출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지만, 오르빌에서 그게 실천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아서, 음, 감사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오르빌에서 여기서 조금의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번 생에서 이 땅에서 온 그런 어떤 소명의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 모임에 초대돼서 숙제를 받아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쭉 숙고를 좀 하면서 느껴지는 건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또 오르비를 갈 수 있고 그러겠지만, 내가 지금 이 한국에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온 소명대로 잘 클 수 있도록 잘 키우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얘네들 이제 한국 굉장히 교육이 치열하잖아요. 입시 전쟁으로. 저는 입시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입시에 치이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명을 받기 전부터 갖고 왔던 그 소명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고 힘들 때 문을 열어주고 그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기회가 닿으면 오르빌에서 더 많이 머물 수 있고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나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내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에서 그 마더와 스리 오르빈도가 얘기하셨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내가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연이 돼서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연결돼서 세 분이 이렇게 딱 부를 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용님. 네, 저는 이용이라고 하고요. 음, 2018년에 민트하고 같이 오로빌로 건너갔다가 좀 지내다가 실패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리고 용희님하고 다른 용희님하고 원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아는데 장성희님은 예전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 봐가지고 되게 뭐랄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제가 남도도 이렇게 막 돌고 그래서 장성희님이 그쪽에 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뭐 루빌리언 뭐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인연이 안 닿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네요.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 세 가지 선언문에 대해서는 되게 이 선언문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슴 뛰게 하는 어떤 글을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봤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오로빌에 가기 전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다가 이제 가가지고 뭐 뉴코모 교육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근데 이 내용이 이게 되게 분야별로 세세하고 좀 디테일하달까? 그래가지고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곳이 있네 그러면서 막 가슴이 뛰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고 사실 그 매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낚여가지고 오로비를 이 글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고 이 글이 일치돼가지고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글을 보고 감동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낚이신 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짜 엄청 가슴이 뛰었었고요. 지금도 다시 정말 오랜만에 딱 이제 민트가 보내줘서 마치 앱으로 보내줘서 보게 됐는데 다시 봐도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이 있고 진정한 오로빌리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좀 지내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올드 오로빌리언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올드 오로빌 저런 게 뭐 진정한 오로빌리언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저러려면 뭐하러 왔냐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냥 이러한 장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뭐 서로 맞네 틀리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고 그 자체가 정말 뭐랄까 진정한 오로빌리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려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연락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진정한 오로빌리언을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예전에는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아니 저게 무슨 진정한 오로빌리언이야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민트도 뭐 이 진정한 오로빌리언을 보면 여전히 죄책감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렇게 지내면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 예쁘고 고맙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로빌은 커다란 시스템으로 사실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얘기인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로빌리언들이 돌아왔잖아요. 한국인들도. 그때 딱 되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오로비를 간 이유는 한국에 뭐 변산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되게 뭐랄까 전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되게 소멸된 곳도 많고 여전히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거기는 답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와서 한국에 딱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달까?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작은 오로빌리언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그 줌이 되면서 한국이 되게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그 모든 대안들이. 그래서 서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 굳이 이제 오로빌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오로빌리언의 삶이라든지 예전에 장성희 님이 이거를 되게 많이 추구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막 이제 건물도 짓고 맞아. 건물도 짓고 막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실패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게 만들어 진행 중. 분위기가 천천히 거북이처럼. 네. 네, 맞아요. 네. 분위기가 되었다?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오르빌의 집으로서 진짜 예전 음, 집으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전히 오르빌처럼
모든 삶, 뭐 금융, 모든 전체적인 삶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뭐 의료, 금융. 근데 오르빌은 그게 모든 게 다 실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본부 같은 느낌으로 두고 진짜로 이제 각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으로 오로빌리언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끝.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용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휘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네요. 저는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2년 정도 뉴코머로 있다가 음, 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제 귀국하게 되었고 경주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 뭐 나름 뭐 재밌게 여러 실험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이제 실패라면 실패를 하고 지금은 양산에 며칠 전에 양산으로 이사했어요. 경주에서 양산 덕계마을이라는 일종의 이제 공동체인데요. 생명평화 마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방하는 곳인데, 음, 그 덕계 마을로 이사를 했고, 저도 뭐 이용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시 오르빌에서 저도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제 한국에 오면서 계속 이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로비를 만들어 보려고 경주에서 이제 좀 시도도 했었고 그런데 경주는 여러 가지 이제 척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가장 잘 하는 곳이 홍천의 밝은 누리가 가장 모든 측면에서 정말 공동체다운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서 홍천 밝은 누리도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그까지 가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그 홍천 밝은 누리를 이제 따라가면서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양산 덕계 마을이었어요. 이제 제가 있는 곳하고도 가깝고, 저는 지금 어, 제 대구대에 동양 철학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자로서 뭐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그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또 동학을 또 동학 연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학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에, 열망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지방대 학생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지금 20대 청년들이 너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방대 학생들은 이제 열패감이 심하더라고요. 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이미 이제 자기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뒤처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자존감을 좀 심어주고 뭔가 자아 실현의 길, 우리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자아 실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런 이제 그런 뭐 어떤 강의와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살림으로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양산 덕계마을이 지금 제가 어쨌든 알고 있는 인연이 된 것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생명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이제 그 마을 안에 초중등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그쪽에 보내면서
말살이를 이제 이렇게 뭐 정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오로빌 못지않은 그런 이제 또 많은 공동체의 움직임들이 있고 제가 오로빌에 처음 어쨌든 저도 그 마더의 꿈을 읽고 너무 좋아서 사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또 철학자로서 늘 그 서양 그 근대 문명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의식들이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으로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그 서양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로빌은 또 마드의 꿈은 돈이 주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 이렇게 어떤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신성의식을 따르는 그런 삶. 또 한국은 너무 이제 경쟁이나 이게 심하잖아요. 이 경쟁 사회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원리, 협력이라든지 우애라든지 또 교육도 어떤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교육. 또 노동도 그냥 생계를 위한 노동, 뭐 한국은 대부분 이제 생계를 위한 그런 노동인데 그게 아니라 자아실현과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이상들이 정말 굉장히 가슴 깊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2년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걸 배웠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내맡기는 삶, 내맡기는, 복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로빌 이전과 이후는, 오로빌 이전에는 저는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도전이라든지, 그래서 좀, 뭐랄까, 하여튼, 어, 내맡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로빌 이후에는 그냥 그 내맡기고 하늘에 내맡기고 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걸 배운 게 가장 좀 큰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힘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신이라고 하든 우주의식이라고 하든 디바인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온 게 아닌가. 그걸 배웠고 그게 제가 연구하는 동학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르빌의 경험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제 또 새롭게 도전하는 이 양산 덕계 마을에서의 그 마을살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덕계는 무슨 뜻인가요? 덕계마을? 그냥 그 마을 이름인데요. 덕의 계곡, 어, 버쳐. 예, 한자군요. 덕계. 예, 예. 네. 한자 그냥 덕계.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15분가량이 남았어요. 사실 뭐 더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15분 뒤에 잠시 줌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다시 줌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사이킥 관점의 그러니까 마더랑 스리 오로빈도가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그 사이킥이 이끄는 조직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성인님. 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네. 그랬을 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간도 그렇시고 아마 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음. 합해서 대답을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조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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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오르빌에 또는 오르빌 이전에 또 이제 한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소년 시절에 그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다음에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사이킥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킥이라는 영혼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으로는 영성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오르빌에 제가 뜻을 두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이 안에 영적인 그런 파워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가이드 그런 어떤 그 안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고 또 정말의 힘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오르빌까지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저도 한국에 오르빌을 잠깐 경험하고 한국에 갔을 때는 한 1년 동안 당시에 한국에 있는 공동체를 일단 돌아봤었어요. 아직 젊은 시대고 30대 초반이고 하니까 그래, 변산 공동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변산 공동체 이제 초기에 거기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일본 중심으로 하는 야마기시 공동체 그리고 이제 뭐 괴산에 있는 공동체 해가지고 두루두루 1년 동안 제가 공동체 탐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탐방을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의 이제 그 핵심이 오르빌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영성에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차이였구나. 한국에서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제가 다시 오르빌에 들어왔고 이후에 이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한국에 또 다시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한국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결국 또 영성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영성 공동체의 중요성,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세대가 아니라 인류 미래 내지는 당장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지구 전체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본 저는 와쿠르비라고 했기 때문에 영성 공동체라고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로서는요. 그리고 3번에서는 어, 한국에서 2012년도에 제가 오르빌에 관한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봤어요. 당시에 제가 한국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경제적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활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다시 오르빌을 오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에 나가는 김에 한국에서 조금 이제 그런 활동도 좀 해야지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오르빌에 관한 설명회 형태로 해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마음 깊이 정말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내 삶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은 무엇일까? 그 오르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드음으로
여러 분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셨는데 한 6명씩 해갖고 그룹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팜플렛에서는 오르빌에 관한 설명회였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르빌은 여기 인도에 구현된 오르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오르빌, 이 오르빌을 같이 깨어서 같이 일구어 나가고 차원에서 이 오르빌의 어떤 그 심장, 예, 이 인도의 오르빌 말고요. 인도의 오르빌 말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열망 있잖아요. 정말 미래적인 그러나 현재에 구현하는 그런 진정한 삶의 그런 형태, 삶의 조직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시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깨어나는 그런 운동들이 여기저기 작거나 크거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그냥 소망으로 이렇게 제가 또 그 중에 한 작은 그런 운동하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또 3번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2005년, 6년 당시 이제 오르빌에서 일컴을 하고 또 다시 한국에 또 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는 2012년도 상황인데 2005년에서 6년에 걸쳐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기간에는 어, 함양이라는 곳에 땅을 좀 사서 거기에 이제 그 오로빈도 아슈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라이브러리 오브 슈리 오로빈도 해가지고 그 스리 오로빈도의 어떤 미래 전망을 이렇게 품어 안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장소는 한국에 한 곳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 기운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진정한 사회,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한옥에 제가 한옥을 지을 돈도 없었고 지을 의도도 없었는데 인연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한옥 한 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도 그 지역은 꾸준히 사람이 있건 없건 한국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어떤 영성 공동체를 향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알처럼 숨어 있는 형태로 그리고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구 어머니를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뭐죠? 지구 어머니를 향한 그런 이제 외의 마음으로 예, 이렇게 있는 장소로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상에서 퍼스널 부분인데 지금 내가 하는 내 일상에서 제 자신이 일차적으로는 내가 나와의 공동체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내가 내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나의 여러 측면의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 측면의 다양한 그런 레벨의 의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아직 풍부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사실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나와의 공동체 부분 이 부분에 매진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이제 자연 그래서 식물, 땅, 바람, 예, 물, 불 이런 사원소와의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느껴져서 네, 그 부분들을 또 실현하는 일상 속에서의 실현, 그 관계성의 회복이라든가 그 속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그 요가죠 일종의 어, 뭐 일이죠. 네,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작게 작은 그런 플레임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관계성의 회복 들어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지금 5분이 남았는데 아마 제가 5분 안에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성희님이 말씀하신 그 영성 공동체라는 말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저는 감동 공동체? 느낌 공동체? 감동. 감동. 그 제 경험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감동을 받았을 때 바꿔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큰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할까 말까 이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려고 하면은 또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안 하려고 하면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건 큰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자그마한 오르비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간적으로 제가 이 큰 프로젝트는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조그만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 작은 프로젝트를 주신 분이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 뉴커머고 발륨티어로 여기 왔다가 근데 오르비에 있는 팜에 이제 매료가 돼서 이 팜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팜은 돈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만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의 개인 돈을 써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저를 이제 컨택을 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팜은 저한테 뭐 메인터넌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분은 그 팜에 일을 하고 그 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자기 사비로 이제 들여서 일을 하면서 제 일까지도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이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은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분이 하는 걸 보면 아주 뉴커머예요. 5, 6년도 아니야. 3년째 뉴커머이신 분인데 그런 감동을 주니까 이 큰 프로젝트는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죠. 큰 돈을 벌고 좀 더 화려하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제가 이 작은 일을 선택한 건 역시 감동을 주면 그걸 따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공동체?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저도 항상 원장님 하시는 거 보면 하는 일 보면서 탐복을 하거든요. 저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감동을 받고 그게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영성 공동체, 감동 공동체, 막 이런 것들로 채워진 공동체면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바꾸어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목소리가 되게 작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깥에 화려한 것들, 많은 큰 목소리들 이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기가 너무 쉽고 그런 거에 이제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이제 작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뭐지?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거기서 내 나름의 진리나 내 나름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은 두 번째는 감동 공동체. 세 번째 답은 작은 목소리, 나의 작은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그걸 따라가 보자. 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콘크리트 체인지. 감동받았어요. 감동이 네. 전달되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지금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꺼지더라도 제가 단이랑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원장님 꼭 이야기하고 여기 있죠. 아무래도 40분 무료라서 그렇죠? 아, 3분밖에 안 나. 네. 근데 일단은 예, 제가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렇죠. 네, 좀 쉬고 다시 시작을 해서 그때 원장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지금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갖죠. 뭐 그러면은. 잠깐 편집해 가는 시간 가져도 되고요.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Thank you. So, Yeah. by Yeah, 20 minutes. I come and we Yeah. will close them. 오케이. 이거 시간 상관없이 진행하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이런 조직을 만든 것 자체가 희망을 만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을 만드는 이게 공동 희망. 네, 진행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시간. 네. 예. 네. 저는 아까 오로빌의 특성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게, 그 얘기 지나가고 나서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 휴머니티 위드 하모니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국가주의가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또 중동들, 일본 여러 가지 그 큰 나라들 사이에서 유럽도 그렇고 국가 간의 알력과 분쟁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그게 주도해서 나가는데 오로빌의 가진 이상 중에 하나가 더 휴머니티 위드 하모니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저는 그게 그런 커다란 이상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게.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이게 이제 오로빌의 마지막 꽃으로서 인터내셔널 존이 마지막 꽃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특히 이제 한국인으로서 역사 교육 받을 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도 적대시하는 그런 반공교육, 인용교육 속에서 살아왔는데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게 참 신기했어요. 오로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애로서 일본 사람 보면 그런 거 없거든요. 중국 사람 봐도 그렇고, 소련 사람 봐도 그렇고, 일단은 그 휴머니티 위드 하모니라는 그 안에서 오로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그 사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비전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국가주의를 벗어나고 경제가 주도하는 국가주의를 벗어나서 영성 이주의 그 비전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은 결국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아까 관계가 시작점이라고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하여간 그 큰 비전 안에 큰 비전, 휴머니티 위드 하모니라는 그 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 번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아닐까, 오로빌이 가진 그런 비전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개의 공동체에 대해서 성희님이랑 민트님이랑 얘기해 줬잖아요. 영성 공동체, 감동 공동체. 근데 참 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쏙쏙들이 저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6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 자체가 영성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감동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나는 이게 힘이 또 커져가고 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삶 안에서. 그래서 이런 영성 공동체, 다른 면들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오늘 모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분들 통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자극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왜 이 단이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지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내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또 안에서 끄집어내지면서 뭔가 또 열려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한 이 우리들의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이런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틴 선생님 해주세요. 세 분 다 얘기해 주신 거에 너무 많이 크게 공감하고요. 음, 한국의 그런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나 모임이나 작은 커뮤니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게 점점으로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다른 각각의 개별적 특성을 좀 가질 수 있지만, 그치만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휴머니티 위드 하모니로 그런 거, 그런 철학과 영성에 기반한 것들이 그런 게 곳곳에 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음, 한국은 지금 계속 아직 토요일 되면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안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로 움직이고 몸으로 또 움직여야지 되는데, 음, 한참 그 시위가 피크를 칠 때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한남동까지 이게 걷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밤에 이제 겨울에 한가운데. 근데 이제 그때 한남동까지 걸어가면서 이게 어떤 다른 것, 이 땅의 평화 이걸 위해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원해왔던 이 모든 영혼들이 함께한다는 느낌을 그때 되게 강렬하게 받았거든요. 그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이제 한남동 가서 만났을 때 그때 그 큰 에너지가 지금 느리지만 이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방향으로 가고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그 걸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내 마음에 적이 없어야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나 미움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평화의 에너지가 커지길 오로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많지만 내 하나하나가 어떤 템플이 되고 내가 아슈람이 되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에너지 속에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영향과 감동을 줄 수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과 그 에너지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마트리 만드리에서 명상을 하면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수시로 계속 그 마트리 만드리로 가요. 걸으면서도 그때 명상하고 그때 기도했던 그 장소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히 비워지면서 온전히 온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매일매일 저를 좀 그 상황으로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움직이려고 거기서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런 에너지 속에서 그래서 음,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건 내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닌가. 그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저의 노력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잘 들었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감동이죠. 우리 감독이 물결이 막 갑자기 와갖고 제 막 이렇게 한 번씩 봤어요. 아, 소준이. 근데 오로빌과 네. 또 한국 현재 속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그 영성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정말 물컹물컹 느껴져요. 정말 감동입니다. 네, 한국의 어려운 네. 정치 현실. 네. 다음,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금. 그래도 이용님으로 이영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도 들으면서 이게 감동이네요. 그 뭐지? 제가 원래 이걸 태국에서 이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이 없잖아요. 밖에 어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곳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더 집중해서 못 들었을 텐데 한국에 돌아와서 안정적인 곳에서 제대로 듣고 있으니까 되게 감동이네요. 음, 그 뭐냐? 저는 2번, 3번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 막 민트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이 질문들은 소리가 혹시 울리나요? 제 소리가?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그 뭐냐 뭐 아까 뭐 성희님이 말씀해주신 영성 공동체, 민트가 말한 감동 공동체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조직은 오로빌에는 그냥 지천이지 않나요? 오로빌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다큐를 봤는데 쇼핑의 음모, 뭐 소비의 음모, 뭐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은 거를 사게 만들고 그러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곳들이 돈과 자본의 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굴러가는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넷플릭스는 참 그런 다큐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뭐 그 뭐 이 음모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쇼핑의 음모 이전에 뭐 물고기에 대한 무슨 음모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자체가 자본주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주의를 깨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돈 들여서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영성이나 개인적인 인권이나 뭐 동물, 사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데에 비해서 일단 오로빌은 그것에 반해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영성 또는 민트가 말한 발심,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이것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는 조직들이 그냥 지천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 사이킥 관점에 따르는 조직은 이미 오로빌의 지천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 요즘 젊은 그 오로빌에서 꽤 많이 활동한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아시나요? 넥스젠? 그 네, 젊은 알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한국애들. 네네. 그들이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직 보면 이미 이 사이킥 관점에 따른 행동, 그리고 조직들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로빌 조직들이 다 이미 그런 조직들이고, 물론 그 뭐냐, 뭐 비지터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 그 현지
원주민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타로 아, 원주민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뭐라 그러지? 현지 주민분들. 로컬 유니지. 로컬 분들을 뭐 그냥 그 막 작은 돈에 데려와서 뭐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비판은 많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가급적이면 그들의 그것들을 배려하고 도움해 주려는 분들이 엄청 훨씬 더 많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사이킥 관점에서 다른 조직이 거기 지천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도 그렇고 점조직으로 굉장히 이런 사이킥 관점에 따르는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르빌에서 그런 거를 배워왔으니까 삼성에 다시 돌아가서 삼성에 돌아와서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삼성에 일하는 것이 아닌 저의 작은 조직을 만드는 거죠. 삼성 안에서. 삼성 안에서 영성을 따르는 돈을 따르지 아까 민트가 말한 마음이 우러나는 쪽으로 일을 하는 그런 작은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미 이런 조직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 질문을 보면서. 커뮤니티. 네, 반가운 얘기들이고. 이 산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가슴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라서 결국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감동 내지는 영성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실은 가슴에 에서 우러나오는 발로 된 그런 공동체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오르빌 형태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이상 형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각자 있는 장소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희님이 지금 그 영성 게릴라로서 예. 삼성에 침투하신 스파이로 지금 느껴지네요. 그렇죠. 영성 게릴라로. 감동 멋지다. 네. 요즘에는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이 이제 엄청 많으니까 그 코비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 이제 오로빌에서 쫙 전 세계로 오히려 퍼져나간 거죠. 전 세계를 쫙 퍼져나가서 각각 자기의 근거지에서 게릴라로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응원합니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시간 없어, 잘라. 진짜? 용희님으로 도대체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뭐냐 뭐 세 번째 이제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이냐 되게 심플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오로빌이잖아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에 가장 간단한 답으로 항상 이제 주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오로빌을 되게 잘 알지만 실제 바깥 세상에서 오로빌을 얘기하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실 끼리끼리라서 많아요. 삼성에서 오로빌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심플한 얘기로 오로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달만 놀아봐라 너무 재밌다. 라는 게 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그냥 다 해결되잖아요. 네. 거기 가보 모든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분을 ABI 회원으로 곧 초대를 할 거니 지금 말씀하신 삼성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한 달 살아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용희님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미안해. 네. 예, 다들 아주 감동적인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이 감각적인 세계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그런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욕망에 이제 찌들어 있는 사회인데, 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감각적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마음의 세계? 근데 마음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는 요즘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감정의 세계가 더 리얼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감정이 내 주변의 사람의 제일 친한 사람의 감정이 지금 만약에 좀 어둡거나 뒤틀려 있으면 가장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고 또 제 감정이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데 휩쓸려 있으면은 삶이 갑자기 지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의 세계가 더 리얼하고 더 많은 현실의 영향력, 현실적 규정력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고, 아마 이제 그것도 오르빌에서 이제 그런 영성 공부하면서 이제 또 동학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감정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 또 제가 만나는 20대 청년들의 그 감정들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결국 이제 에, 이런 사이킥 빙이 이끄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동양에서는 이제 도덕이라고 말했죠. 도덕을 따르는 삶이었고, 또 오르빌식으로 하면 이제 디바인이 이끄는 삶일 테고, 동학 역시 이제 그런 천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저는 이 천도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진리죠. 진리고 생명의 원리, 생명의 어떤 원리에 따르는 삶인데,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그런 진리나 생명이 아니고 돈과 자본, 또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 파괴, 생태계 파괴, 또 인간 정신에 이런 지금 그런 위기가 왔다고 보는데, 결국 저는 그것을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 생명의 원리에 따르는 삶, 그게 이제 옛날 그 분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도덕에 따르는 삶일 거고, 또 천도를 실현하는 삶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영역에 정치적인 영역, 경제, 노동,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저는 그런 이 천도에 따르는 다르마에 따르는 그런 삶이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한국적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제일 문제이기도 한데, 자본주의도 가장 그런 물질주의가 팽배한 곳이기도 하고, 또 교육도 가장 그런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분단 체제 속에서 너무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렇게 분열이 심한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한국이다. 저는 오르빌이 의식 진화의 실험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실험을 현실에서 정말 구현해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단을 잘 해소해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약에 우리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문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뭐 유일한 곳이 아닌가 그런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 굉장히 아픔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합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건설해야 되는 또 그 과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한다면은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요즘 K 정치, K 철학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제 동학 연구자로서 또 오늘 원불교의 교무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한참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개벽 담론이 굉장히 최첨단 담론이에요. 창비에서 백낙선 교수님 비롯한 창비에서 요즘 개벽을 가장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담론으로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과 원불교가 중심이 된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들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주체의 형성 결국 이제 인간의 의식의 진화 이제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비전 이게 저는 이제 오르빌 이상과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르빌의 이상과 또 동학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개벽에 대한 열망을 하여튼 뭐 제가 철학자로서도 이제 계속 글로서도 전달하고 또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한 학기에 300명 정도를 만나고 1년에 600명 정도를 만나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동학 이야기도 하지만 오르빌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꼭 가봐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인간 의식의 진화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들을 계속 좀 더 넓혀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진짜 오늘 이야기 다 나누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또 디바인이 내려와서 이렇게 팀이 꾸려졌나, 졌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까 이용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르빌이 본부가 되어서 지금 삼성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계시는데 너무 감동이네요. 너무 감동이고 계속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너무 잘 하시고 있는 이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오르빌이라는 우물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한국이랑 이런 접점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해야 저희도 이제 우물 안에 기구리가 안 되고 이제 한국과 또 새로운 상생을 또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단 불러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conversation in Korean language on how to hasten this shift of consciousness in Oroville and all over the world. This kind of conversation will happen in Russian, in Spanish, in German. We try to cover all possible languages that we have here in Oroville. And of course, might happen a second round if you feel that would be a benefit for you, for us, and for the worl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